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홍성군 신청사 건립 공사가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청사가 있는 원도심 상인들은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군청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충남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인들의 목소리를 한범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홍성군청에서 약 2km 떨어진 곳, 홍성군 신청사 건립이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7%. 내년 3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에 새롭게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현청사가 자리한 원도심입니다. 군청 앞 상설시장 상인들은 유동인구가 줄면서 손님 발길이 끊길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시장에서 영업 중인 점포는 모두 100여 곳에 달합니다. 당장 일부 식당들은 신청사를 따라 이전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상인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 상인들 입장에선 주요 거래처인 식당과 손님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일단은 식당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한테는 물건을 넣어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또 그게 많이 타격을 입겠죠, 시장에.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인근 대표 상권인 명동상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점포수는 240여 개. 하지만 경기 침체로 현재는 140여 곳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곳 중 4곳은 비어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청마저 떠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군청사가 떠난다고 했을 때는 군청사 지금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은 그걸로 거의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 보면은 그분들은 이 고객들은 한번 떠나면은 여기 시내를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고 출퇴근도 외곽으로 갔다가 상황이 이렇자 홍성군 의회는 청사 이전에 대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원도심의 그 상점이라든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홍성군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 지자체를 좀 방문을 해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홍성군의 활성화를 좀 하는데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새로운 청사 시대를 앞둔 홍성군. 원도심가의 상생을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충남혁신도시 확대를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25일 관련 보고회를 열고 혁신도시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혁신도시 면적을 최대 축구장 926개 크기만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는 현재 규모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아울러 교통과 교육, 문화 등 6개 분야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할 세부 사업도 함께 발굴할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 최종 결과는 내년 5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교권보호관 추진단 운영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정식 출범합니다. 교권보호관은 24시간 연중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대응과 사안 조사, 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 교육활동 복귀와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출범하고 다양한 교권 보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 2건을 청구했으며 청구액은 피해 교사 2명의 병원 치료비 190만 원입니다. 또 교권 침해 사안 3건에 대해 교원에게 법률 대리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력이 있고 추가 침입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이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필리핀 국적 19세 A씨를 구속했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오전 1시 10분쯤 천안의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살해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부친은 끝내 숨지고 모친은 크게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방 안에서 자고 있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가족은 필리핀 국적으로 가족 모두 국내로 이주해 합법적으로 체류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부모가 심하게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이완섭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군공항의 서산 분산 배치는 서산 민항과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서산 민항은 공군 제20전투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의 군공항 기능을 서산 등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제20전투 비행장에 추가적인 군 항공전력이 배치될 경우 기존의 군 작전뿐 아니라 앞으로 개항할 민항과 함께 활주로와 관련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며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서산 민항은 단순히 서산만의 공항이 아니라 충남의 하늘길을 열고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길 도민의 오랜 수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광주 군공항의 전력의 서산 분산 배치가 불가피하다면 서산 민항도 차질 없이 2028년 개항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4일 오후 4시 35분쯤 당진 송화급 가항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음주나 약물운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태안 지역 해수욕장 운영이 지난 23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태안군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번 달 23일까지 21개 해수욕장을 운영한 결과 지역 피서객 157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수가 1개 감소하고 개장 기간 중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약 3만 명 감소했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말리포 해수욕장이 73만 명으로 가장 많은 피서객이 방문했고 꽃지와 몽산포 해수욕장이 각각 44만 명과 2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태안군은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폐장 후 안전관리 요원과 순찰 요원 80여 명을 21개 전 해수욕장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예산사랑 상품권 12%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이번 할인 판매 발행액은 모두 60억 원으로 종이 상품권은 15억 원, 모바일은 45억 원입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 3,7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업소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철강업 종사자들에게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 지역 철강산업 종사자 3,500여 명으로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이번 지원은 주력 산업 불황으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겪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당진 신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